네, 2022년 8월 19일 이정훈입니다. 국힘당에서 이준석과 윤핵관의 싸움이 거칠어져 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을 개편한다라고 밝혔죠. 이러한 것을 보면서 이제 100일이 지났으니까 윤 대통령은 자기의 정치를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의 정치. 그래서 쳐낼 건 쳐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믿고 자신 소신대로 밀고 나가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 같아요. 가장 쉬운 예가 결혼과 이혼인데,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죠. 결혼을 할 때도 조건이 많습니다. 서로 배우자 될 사람을 고를 때 키가 얼마여야 돼, 학벌이 얼마여야 돼, 재산, 키, 이거 다 따져서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조건이 채워지면 몇 가지 문제가 있어도 건강 같은 것도 따져보겠지만 대충 결혼합니다. 결혼할 때는 대부분 축복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막상 살아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돼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갈등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갈등은 해결이 안 됩니다. 갈등은 가라앉히는 겁니다. 갈등을 해결하려고 손을 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갈등을 해결한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사람 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어디 도저히 위장이나 이런 데가 완전히 막혀서 썩었다든지 기능이 상실됐다. 그러면 그걸 도려내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건 갈등이 아니라 그건 기능 상실이니까. 근데 이 기능이 저하된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 거기다 뭘 자꾸 집어넣다 보면은 다른 부분이 다운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운동을 좋아하는데 하다 보면 다치는 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쪽 기능이 죽어버리면 그 옆에 근육들이 보강이 돼갖고 또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걸 처음 살려면 또 엇박자가 납니다. 전 몇 가지 좀 몸이 틀어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기능이 상실됐다면은 뼈가 부러졌다 그러면 철심을 박아가지고 이제 그걸 대행을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기능이 다운됐는데 그걸 해결하겠다고 막 키워주다 보면은 다른 것들이 또 이미 커져 있는 게 있어서 문제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결혼해 살다가 이제 갈등이 생겼을 때 갈등을 가라앉히면 되는데, 그리고 화합이 되는 걸 많이 50% 이상 넘도록 해서 쭉 끌고 나가면 돼요. 갈등은 항상 존재해요. 내 그림자처럼.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그게 아예 기능이 상실됐다면 해결을 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운돼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걸 손을 대면 더 커집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혼을 하게 되죠. 이혼을 하게 되면 이제 싸움이 복잡해집니다. 재판부에 가야 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젊은 판사 앞에서 자기들이 뭐 했다는 구질구질한 얘기를 해야 되고, 재산도 나눠야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문제도 생기게 되고, 참 결혼하는 거에 비하면 이혼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젠 제가 아는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부부 사이가 안 좋은데 이혼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냥 별거 상태로 산다. 그러면서 1가구 2주택을 아주 범죄시하는 정부에 대해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나는 너무 사이가 안 좋아서 각방 쓰는 것도 싫어서 따로 살고 싶은데, 따로 사는데 그거를 1가구 2주택이라고 세금까지 때리니까 참 밉다. 내 사정도 모르고 그럴 수가 있냐 하고 어떤 분이 얘기해서 제가 웃음을 터뜨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준석하고 이 싸움을 쭉 보면서, 이준석 씨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포커스가 좁아들면은 정확하게 얘기하죠. 광범위할 때는 어디에다 포인트 줘야 될지 모르니까 떠듬떠듬 얘기하는데, 딱 포커스가 좁혀들어서 이준석을 당대표에서 밀어낸다라는 게 확실해지니까 본인도 확실하게 싸우게 되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는데, 사실은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씨가 얘기한 대로 처음 입당을 할 때 당대표하고 원내대표가 없는 상태에서 입당을 할 수 있느냐. 네. 서운하겠죠. 그게 이제 갈등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와서 또 이준석 대표가 한다고 해서 지방 내려갔었죠. 그래서 또 윤석열 후보가 내려가서 만나가지고 또 화합하고 올라오고, 그것도 서운하겠죠.
그 다음에 선거운동 하면서 이준석 씨가 무슨 버스를 만들어서 움직였고 하는데 뭐 기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20대 남자들이 상당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한 게 있으니까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없었다면 국힘당은 어려웠을 거예요. 워낙 민주당이 돈도 많이 썼고 여당이었고. 그래서 이 선거가 끝났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을 쭉 보니까 정치에 대해서 이분이 뭐 머리가 나쁘겠습니까? 뭐 공부를 안 했습니까? 근데 검찰 사람들을 쓰는 거 보게 되면은 맥을 탁탁 짚어가요. 이복현, 그 다음에 이번에 검찰총장 지명하거나 공정거래위원장, 그 다음에 뭐 한동훈 장관 쓰는 거 보게 되면 딱딱 맥을 짚어가는 거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군하고 안보 쪽인데 이쪽은 그래도 본인하고 가까운 김성한 실장한테 외교안보 문제를 맡기고 그다음에 김용현 충안고등학교 1년 선배한테 군 문제를 맡기면서 끌고는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안보 문제는 한번 터지면은 국가의 흥망을 뒤흔들 정도로 시끄러운 거라서 중요하지만 평상시에는 터질 때까지는 조용하죠. 그리고 지금 현재 김성한 실장이 이끄는 국가안보실은 해수부 공무원 사건 또는 뭐 북한 어민 감제 송환 사건 탁탁탁 이렇게 터트리면서 문재인 세력, 친공 세력에 대한 그 수사를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런 대로 잘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한 담대원 지원 얘기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김여정이가 간단히 노했는데 잘 됐죠. 어차피 이건 립 서비스였다는 게 드러났고 그렇다면 이제 북한한테 계속 명분을 뺏기지 않고 이제 해올 수 있으니까 안보 문제도 가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내 정치인데 정치는 누구나 예상하듯이 권모설수가 있고 그 다음에 상대의 숨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읽어내야 되고 인간관계도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의 뭐 이재명이라든지 또는 거기에 뭐 아주 좌장격인 이해찬이라든지 또는 뭐 여러 정치인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하고 관계가 참 윤 대통령은 적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직접 상대할 수는 없고 하니까 지금 윤핵관으로 불리는 사람들한테 정치를 일단 맡겨놓은 걸로 보여요. 권성동, 뭐 이철규 그리고 본인은 상당히 지금 좀 도움받았으면 하는 사람이 장제원 씨로 보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이 권모술 수도 있고 국회에서 보게 되면 민주당 의원들하고도 바로 설전을 벌이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뭐 다른 사람들은 웰빙적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쪽에다 의지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내세워서 호가호위하고 또 당권을 놓고 이준석하고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준석은 그러지 않아도 윤 대통령하고 불편하니까 같이 밀어내는데 밀어낼 때마다 이준석 씨는 윤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럼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의 고민은 이 윤핵관을 대체할 세력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본인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리저리 둘러봐도 권모술수를 갖추고 민주당을 상대할 만한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그 검찰청법 개정안을 놓고 한동훈 장관이 그 경제범죄 무슨 범죄 등이라는 거를 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집어넣게 해줬는데 이수진 등 민주당 의원층은 중으로 하자 그랬다는 거 아니야. 근데 그 등으로 바꿨을 때 그 등을 집어넣었을 때의 그 효과까지 계산하는 권모술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정치인이 사실 국힘당에서는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죠. 근데 권모술수만 써갖고 세상은 풀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개편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청와대 개편은 권모술수가 없고 거기는 이제 하나의 정책, 뭐 아이디어 이런 걸로 가니까 합니다. 하긴 하는데 지금 제가 윤 대통령을 보면서 정치를 상당히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를 잘 쓰고 싸움을 할 수 있는 싸움 따기엔 장제원 씨를 썼으면 하는데 장제원 의원은 그걸 피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성동 씨한테 쏠리는 거고 그 비슷한 부류들이 뭐 주호영 이런 사람들을 계속 쓰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가는데 이렇게 해서는 이 국내 정치 꼬인 거 이게 돌파가 되겠느냐. 오늘 동아일보 이기홍 논설실장인가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과 윤핵관을 다 쳐내라 다시 정리해라 그랬고 얼마 전에 조선일보의 김대중 고문은
윤 대통령이 변해야 된다라고 그 칼럼을 썼더라고요. 다 윤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데 정치를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준석 씨를 해갖고 어떻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다가 점점 커지는 모양새예요. 갈등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게 저는 이준석 씨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만두라 하는 게 갈등을 해결하려고 덤비면 그러면 점점 커진다. 뭐하고 뭐는 만지면 커질수록 커진다는 게 있죠. 가만 냅두면 힘이 약해지고 그러면 50% 이하로 다운되면 힘을 잃잖아요. 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임기도 만료되고. 근데 이거를 굳이 아직 기능이 정지된 것도 아닌데 당대표에서 그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져서 점점 갈등이 해결하려고 한 게 갈등이 커져갖고 지금 80, 90으로 커지면서 윤 대통령 지지력만 하락하는 결과가 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사실은 지금도 그냥 쿨다운 스톱 시키는 것도 윤 대통령의 지도력이에요. 다 그대로 돌아. 법원에서 뭐 가처분 무슨 판단이 나면 그대로 따라가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옛날에 추미애 씨가 계속 싸움 갈등 해결했다고 윤석열 총장 자르려고 하다가 점점 커져서 대통령까지 만들어준 것처럼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커졌다면은 이게 지금 국내 정치를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된다면은 이거는 이제 갈등이 극도로 커진 거죠. 기능이 마비됐죠, 당연히. 그러면은 윤핵관과 이준석을 동시에 쳐내야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탈당을 하지 않으면 지금 이준석 씨 얘기는 윤핵관 사람들이 탈당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윤핵관은 이준석을 쫓아내려고 하는데 이 윤핵관 이준석 씨는 저 사람들이 다른 장을 만드는 걸 보고 싶다 그랬습니다.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은 국힘당이 또 이름을 바꾸더라도 거기 안에서 어떻게든 웰빙적으로 살아가는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죠. 현재로서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처벌하면 처벌하는 대로 싸우면서 끝까지 달라붙어 있는 찐득이 작전으로 가는 거고 윤핵관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게 편집장을 하면서 보게 되면 잘 못하는 기자들이 있어요. 우기는 기자들이 있어요. 그럼 따고 갔을 때 뭐라고 이제 못하게 하면은 이 친구가 또 와서 우깁니다. 몇 번은 기사를 막죠. 근데 그러다 보면 나중에 터집니다. 터질 때쯤 되게 되면 기사를 쓰게 해줘야 돼요. 근데 계속 톤 다운 시켜서. 왜냐하면 오보일 가능성이 있고 위험한 보도니까. 그렇게라도 이렇게 열어주면서 그 제 얘기는 뭔가 하면은 리더가 왕이 신하를 이기느냐 이겁니다. 대부분은 왕이 이기지만은 빠락빠락 대드는 신하한테는 못 이깁니다. 예를 들면 김무성 씨가 이번에 평통 부의장이 됐습니다. 김무성 씨가 그렇게 난리칠 때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씨 잡았죠. 나중에 이제 그 탄핵을 뭐 어쩌고 하긴 했지만. 근데 결국은 지금 봐서 평통 부의장으로 부활하는 거 보게 되면 신하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양보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열어주면서 힘을 빼는 거죠. 저는 그게 리더십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준석 빠락빠락 대드는 걸 저걸 다 허용하면서 지켜보고 있고 나는 뭐 모른다라고 하는 거 모르질 알죠. 다 알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저걸 공허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자꾸 마이크를 갖다 대게끔 만들어줍니다. 또 윤핵관은 윤핵관대로 태역태역 싸웁니다. 윤핵관과 이준석을 동시에 쳐내지 못한다면 오케이 알았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방법이죠. 그렇게 해서 일단 다운시켜서 가라앉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청와대를 개편하게 되면 그 세력 갖고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김성한 수석이 하는 대로 해수부 공무원 강제 송환 이런 문제 계속해서 하고 이복현 씨가 수사해가지고 8.5조 이상한 송금이 있었다 수사하고 그 다음에 검경이 법카 수사하고 어떻게 법카 비리에 개입된 배모 씨 자산이 물론 처음 살 때 돈은 적었겠지만 지금 자산이니까 40억, 80억인데 늘어나느냐 이런 분이 수사하고 들어가면 그것만 하게 되면 정치권도 이준석도 얼어붙습니다. 응? 지금 제가 몇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는데 언론을 지금 통제하지 못한다. 그거 뭐 한상혁 방통위원장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오고 버티고 있다 그러는데 한상혁 씨 보고 나가라면 나가겠습니까? 지금 단계에서 이재명을 수사하고 문재인을 수사하면 한상혁 씨가 겁먹어서 나갈 수 있죠.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시끄럽게 5대5 싸움 내지는 밀리는 싸움 하고 있으면 어떠한 사람이 이동을 합니까? 다 버티지. 그래서 저는 윤 대통령이 이거 하나의 지혜의 문제인데
지금 이준석이는 칼날처럼 대들고 있어요. 뭐 언론에서도 독해진 입으로 돌아왔다 이러고 있는데 상대가 독해지게 만들면 안 되죠. 그 헛님을 쓰게 만들어야 되죠. 그냥 알았다 하고 두면 됩니다. 그렇다고 대통령 권위가 상실되느냐?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박지원 씨가 북한이 해수부 공무원 살해한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통지문을 들고 왔을 때 그게 4가지 버전에 있다는 걸 찾아냈는데 제가 주간 조선에 보도할 때는 제 이정원 TV에서 제가 참고로 만들었던 그 화면을 청와대에서 발표한 그 통지문으로 사진을 잘못 썼죠. 그래서 그들이 항의하고서 미안하다 그랬는데 그거 인정하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 팩트가 틀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틀린 거고 나머지는 사실이야.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거고. 그럼 저들이 무너집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 이준석 그래 네 말 맞으니까 그래 네가 이번에 이겼네 가. 그럼 그걸 끝이에요. 제 경우는 이런 경우 제일 작가에서 미안한데 이렇게 대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 사람 요구대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무너지는 거 없습니다. 대통령 권위 침해당하는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쪽에서 이루고 난 다음에 허탈해질 뿐이지. 그러고 나서 더 큰 강한 정책을 밀어붙이면 됩니다. 이거는 과거에 제가 모셨던 조갑지 부장도 보니까 당신이 5번 하면 5번 했다고 또 크게 쓰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더 큰 공격을 해야 되니까 상대방이 그다음에 뭐라고 말을 못해요. 오보 인정했지 않냐고 그러면 할 말이 없고 그다음에 더 큰 걸로 두드러 패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참 그때 제가 하나 깨우친 게 있는데 이준석을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십시오. 이준석을 이기려고 하면 윤핵관 같이 쳐내십시오. 그리고 윤핵관 외에도 이 정치를 다룰 사람이 있고요. 정치에 너무 몰입하지 마십시오. 민주당 대단한 거 없습니다. 저자들도. 저 수사 들어가면은 다 무너질 수 있는 조직입니다. 그냥 뚜벅뚜벅 두려워하지 말고 가십시오. 저는 윤 대통령이 정치를 잘 모른다는 두려움이 이번 사태를 만들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니까 더 커진다. 해결하지 마십시오. 가라앉게 하시고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 문재인 정권 똥 싸놓은 거 이재명이가 이상하지 그걸 수사하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다루고 지금 북한은 김여정이가 나가 떠들어요. 김정은이 뒤에 숨어서 안 나옵니다. 그 북한을 핵을 제거하는 방법을 단호한 작전을 준비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는 거죠. 그 큰 틀만 해결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경제 문제니까 국내 행정으로 하면 되고 그 행정부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하시려면 계속 현지 시찰을 하라는 거예요. 말단에 가서 공무원들, 군인, 경찰관 쭉 만나고 같이 놀아주면 그분들이 일을 하면서 행정이 돌아가면 우리 행정은 일반적인 거잖아요. 공무원들이 일하게 되면 정부가 칭찬받는 겁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자꾸 판을 바꾸니까. 자꾸 일선 공무원들을 만나서 힘을 주고 격려해 주면 그분들이 움직이면 행정은 돌아갑니다. 큰 거는 뭡니까? 부정부패, 문재인 정권이 똥 싸놓은 거 없애고 이재명 저 엉터리 수사하고 북한 딱 잡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갈등 문제는 그래 한참 이렇게 쳐다보다 그래 알았어 하고 해주면 그건 상대방이 무서워하죠. 그렇게 그게 카리스마지. 저는 이런 방식을 윤 대통령께 권유하고 싶습니다. 좀 횡설수설인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